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반적으로 고배당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고 이 고배당주를 어떻게 접근해 봐야 될지 여기에 대한 제 생각도 같이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배당 종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이브로라는 사이트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네이버에 세이브로라고 검색을 하시면 상단에 증권 정보 포털 세이브로 이런 화면이 보일 텐데 여기에 접속을 해줍니다. 그리고 상단에 주식 탭이라고 있죠. 이 주식 탭을 클릭하면 지금 보시는 이런 화면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좌측에 배당 종목 이 탭을 클릭하면 배당 순위부터 배당 내역 전체 검색 이렇게 세 가지 탭이 나올 거예요. 여기서 배당 순위로 한번 눌러볼게요. 그리고 주식의 종류는 보통주로 하고 유가증권시장 그리고 시가 배당률 이렇게 설정을 한 다음에 조회를 눌러보면 조금 내려가 볼게요. 자, 작년 기준으로 배당금이 가장 높았던 종목을 순서대로 확인할 수가 있고 혹시나 여러분들이 배당과 관련해서 배당 투자에 관심이 있다면 지금의 순서를 보시면서 적절한 배당주를 골라보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은 제가 작년 이맘때쯤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났고 또 작년과 달리 고배당주가 바뀌었기 때문에 한 번 더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2020년 작년에 배당을 가장 많이 주었던 기업이 바로 동남합성이라는 기업입니다. 주당 배당금이 9,900원이고 시가 배당률로 봤을 때는 무려 30% 가까운 큰 배당을 지급했거든요. 자, 여기서 주당 배당금이라는 것은 어떤 기업은 연말 배당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기업은 중간 배당,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당 배당금이라는 것은 1년 전체 배당금 합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업이 연말에 한 주에 1,000원이란 배당을 지급했다. 그럼 주당 배당금이 1,000원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B라는 기업이 분기마다 배당금을 지급했는데 한 분기에 1,000원씩 4번을 총 지급했다. 그런 경우라면 주당 배당금이 4,000원으로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주당 배당금의 의미 헷갈리지 마시고요. 이어서 우측의 시가 배당률 이 시가 배당률이라는 뜻은 배당 기준일 주가 대비 배당금의 비율을 뜻합니다. 그래서 연말 배당이라면 마지막 거래일 전이 배당락이 되고 또 그 전날은 배당 기준일이 됩니다. 자, 이렇게 말로 하니까 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제가 작년 달력을 가져왔어요. 2020년 12월이고 그 당시에 배당락이 12월 29일이었고 배당 기준일은 28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가 배당률이라는 것은 이 28일 배당 기준일 주가 대비 배당금의 비율을 뜻한다. 이런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남 합성을 해석을 해본다면 일단 시세 차익과 주가의 변동성을 제외하고 단순히 배당금만 봤을 때는 내가 이 종목을 투자했었다면 작년 한 해의 투자금의 30%를 배당으로 지급받았다. 이런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 5페이지에 여기 세이버에 나와 있는 순위로 본다면 70위에 랭크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시가 배당률이 4.7%고 주당 배당금이 2,994원입니다. 사실 이 주당 배당금은 분기 배당뿐만 아니라 특별 배당까지 합쳐진 배당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조금 높게 책정이 되어 있고 아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시가 배당률만 본다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기업들을 살펴봤을 때 삼성전자보다 배당률이 높았던 기업은 작년에 코스피에 69개의 기업이나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4페이지에는 이런 기업들이 있고 또 3페이지에는 지금 보시면 이런 기업 이렇게 다양한 기업이 있는데 한번 2019년도를 볼게요. 자, 2019년도에 가장 배당을 많이 줬던 기업이 동양고속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보여드렸을 때는 동양고속이라는 기업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당 투자를 하고 싶다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올해 고배당을 주었다고 해서 반드시 내년에도 고배당을 줄 것이다.
이게 보장된 기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고배당을 주었다고 해서 올해에도 고배당이 지급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고요. 그래서 섣불리 고배당을 보고 투자하게 된다면 배당금은 배당금대로, 그리고 주가는 주가대로 상당히 좋지 못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높은 배당보다는 17년, 18년, 19년, 그리고 작년까지 꾸준히 고배당 업종으로 분류가 되는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관심 종목으로 분류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증권주도 대표적인 고배당주에 속할 수가 있고, 또 은행주들, 그리고 쌍용 CNE, 쌍용 양해가 사명을 바꾼 것인데 꾸준히 고배당주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도 비교를 해보시고요. 다시 2020년.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다면, 배당을 많이 준다고 해서 좋은 기업이다, 이건 절대 아니거든요. 항상 배당이 높더라도 내가 매수한 투자 원금, 이 투자 원금이 손실이 난다면 딱히 배당 투자에 대한 매력이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배당주를 투자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업황과 실적을 보시고 거래량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동남합성이라는 기업은 시가 배당률만 본다면 코스피 종목 중에서 가장 배당을 많이 주었던 기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래량을 살펴보면 어제는 318주밖에 거래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 전날은 2300주, 또 그 전날은 741주, 이렇게 거래량이 저조한 기업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저조한 기업은 아무리 배당을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투자할 종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세한 배당에 대해서 정보를 확인하고 싶다면 여기 좌측에 배당 내역 전체 검색을 한번 눌러보세요. 여기 돋보기 보이죠? 이 돋보기를 눌러서 삼성전자를 검색해 볼게요. 그리고 주식 종류는 보통주, 시장 구분은 유가증권시장, 배당 구분은 현금 배당, 그리고 날짜는 작년 한 해 전체로 설정하고요. 조회를 눌러보면 삼성전자는 분기 배당을 실시했기 때문에 이렇게 배당 지급일을 보시면 4번으로 나누어져 있고, 배정 기준일도 그에 따라서 4번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으로 한번 가보시면 주당 배당금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4분기 같은 경우에는 특별 배당이 합쳐졌기 때문에 기존 배당보다 훨씬 많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종목마다 디테일하게 볼 수가 있거든요. 앞서 고배당주 중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신다면 언제 배당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배정 기준일은 언제인지, 이런 점들을 참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월달 같은 경우는 사실 배당 시즌으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거든요. 솔직히 배당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은 연말쯤이 되었을 때, 못해도 한 10월쯤, 그쯤이 되었을 때는 우리가 배당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배당주에 투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이른 감이 있지만 그래도 과거부터 어떤 종목들이 꾸준하게 고배당을 지급했는지 확인해 보시고 미리 생각해 본다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당 투자를 할 때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한번 검색해 보세요. 배당 순위부터 배당 내역 전체 검색까지 다양하게 검색을 해보시고, 반드시 배당 투자를 할 때는 단지 배당이 높은 기업이라고 섣불리 투자하는 것보다는 실적과 업황을 보시고 또 거래량이 받쳐주는지, 이런 다양한 점들을 선제적으로 진행이 돼야지 여러분들 원금 손실이 발생되지 않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치기 전에 여러분들 직접 체크를 하실 때 조금은 혼선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배당 순위에서 2018년을 클릭하면 가장 배당금을 많이 지급했던 기업이 쌍용 CNE로 되어 있고, 시가 배당률이 무려 204%라는 조금 의심스러운 수치가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이 점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쌍용 CNE가 2018년에 액면 분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바뀌는 과정에서 이 시가 배당률 조금 오류가 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2020년으로 가면 여기 네 번째 바다로 19호, 그리고 하이 골드 오션 3호하고 12호, 메리츠 증권까지 주당 배당금이 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확인해 봤을 때 주당 배당금이 없던 것은 아니거든요. 네 번째 있는 메리츠 증권 같은 경우에도 시가 배당률은 동일하고 주당 320원의 배당금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지 저도 좀 의아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배당금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당 배당금보다는 시가 배당률을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 더욱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메리츠 증권이 작년에 8.3%의 배당을 지급했습니다. 상당히 고배당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배당 기준일을 보시면 이 날짜거든요. 이때가 12월 28일, 배당락 전날인 배당 기준일이 될 수가 있고, 이 다음 날인 12월 29일부터 매도를 해도 8.3%의 배당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 흐름을 보면 배당 기준일 전날 약 이틀 동안 크게 상승이 나왔고, 배당락 당일부터 주가가 크게 밀리는 모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메리츠 증권 같은 경우에는 배당을 지급하는 마지막 날과 그 전날까지 이틀 동안 4%의 상승이 나왔고, 그 다음날은 무려 8%의 하락이 나왔거든요. 그 말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날 많은 사람들이 매도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하나 이용해 보려면 실제로 배당을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배당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초가을부터 꾸준히 상승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럼 나는 10월쯤에 미리 매수를 한 다음에 이때 배당을 받지 않고 배당 기준이나 매도하는 전략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략이 있다, 한번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 머릿속에 기억을 하신다면 이제 2분기가 지나고 3분기가 되었을 때 하나의 투자의 아이디어로서 접근해 볼 수도 있는 전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배당 정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알려드렸는데, 배당에 대한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여러분들 투자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면서 잘 정리를 해보신다면 분명히 도움이 될 테니까 앞으로 쭉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